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경제지표 부진 여기다가 유가도 또 급락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됐는데요. 우리 증시는 어떤 영향 받을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예, 실적이 좀 이제 대형사들로 해서 좀 부진했던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200일선까지 이탈이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200일선은 경기선으로 불리기 때문에 예전에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그랜빌도 그러고 다우도 그랬었고요. 200일 주추세가 우상향인 상황에서 이탈하면 매집해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래야 될 분위기인 것이 조금은 갸우뚱하게 할 정도로 지금 심리들이 또 안 좋고요.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랑 현대차 포함한 자동차하고요. 또 삼성전자 포함한 IT가 지금 모르겠어요. 다음 달이 돼봐야 어떤 방향성이 더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주추세라든지 단계 추세가 좀 아래쪽으로 좀 깨져져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200일선을 지켜낼 수 있는지 종가 기준으로 어제는 일단 이탈입니다만 오늘은 아마 회복 시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종가로 또 한번 지켜지는지 아니면 더 밀려나서 밑으로 깨지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개별 종목들 특히 코스닥 쪽에서도 이제 실적이 계속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200일선 밑으로 좀 내려앉은 그 상황이고 그렇다면 오늘도 회복을 못한다고 한다면 지난 7월 9일 이 저점 이 부분을 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게 무너지면 더 밑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게 83인가 그랬었죠. 1983 정도 나왔었는데 글쎄 그 선이 그림으로 이제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그 선 깨지면 좀 더 가야 되겠죠. 그 위아래 추세대로 한 4-5번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확실히 깨져서 내려가면은 누가 봐도 2분의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1983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끝선이 나오겠죠. 추세 하단대가요. 근데 오늘 다 보여줄지는 몰라도요. 지금 심리는 워낙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그 신용 물량도 8조 한 800억대에서 지금 깨져 나오고 있는데요. 31일자로 1000억대가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추세로 보면 그 거래일수로 봤을 때는 주식형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더 미수 쪽이 정리되고 있는 게 더 빨라서 수급은 조금 코스닥은 불편해지지 않았나 싶고요. 특히 이제 신용 물량 많은 쪽들 종목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좀 주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불확실성이 높고요. 여기다가 지금 신용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또 됐고 상품 시장도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지금 녹록지 않은 그 시장 움직임인데요. 오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밀렸습니다. 0.1%가량 하락을 했고 코스피로 환산하면 2006포인트 수준이 되지만 지금 이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체결 지수 코스피는 3.63포인트가 떨어진 2004.86포인트 선 0.18%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큰 폭의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육박하는 하락입니다. 0.93%, 0.96%의 하락으로 6포인트가 떨어진 707선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들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는 플러스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파란불 많이 켜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많이 밀렸었던 이 정유화학 섹터의 움직임도 좋지가 못한 그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죠, 위원님. 자, 이제 이르면 이제 이달 중으로라도 갤럭시 노트 차기작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전자는 그 모멘텀으로 좀 버텨줬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합권 나와 있는데요. 117만 6천 원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작 공개하고 나서 애플 대면적 사이즈에 나왔던 단말기를 글로벌 시장에 좀 압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 또 우려도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어제 뉴욕장에서 마이크론이나 이런 쪽들은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AMD가 새로운 프로세서죠. 그러니까 CPU에다 GPU까지 결합한 새로운 프로세서 이야기 나왔는데 아마 제가 짧은 소견입니다만 제가 읽은 시황으로는 아마 IoT를 대비한 프로세서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AMD가 그제로 나오면서 거의 14%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기에 아마 중앙 처리 장치로 들어갈 수 있는 통합 칩을 아마 거기서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AMD는 그 재료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아주 많이 올라났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그런 재료랑은 좀 무관한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7월 하반월 디램 단가의 급락 관련해서 모바일 쪽도 같이 밀렸던데요. 약세가 오늘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한 1.8% 정도
밀려 있고요. 자동차는 어제 7월 판매 실적 여러분들도 이제 거의 쇼크로 나와서 상당히 놀라셨을 텐데요. 현대차는 1.7% 밀릴 것 같고요. 기아차는 어제 많이 먼저 2시에 나와서 밀렸기 때문에 오늘 소폭 반등입니다. 1% 상승권이고요. 현대, 위아나, 모비스도 일단 하락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뉴욕장에서도 유가가 4% 급락 나면서 필수 소비재군이나 이런 쪽도 약간 움직임이 좋았었고요. 유틸리티나 항공 쪽과 그나마 좀 양호했었는데요. 아시아나나 뭐 이런 쪽 대한항공 쪽으로 약간 플러스권 호가 들어오고 있고요. 한전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인지 한 1.3% 오히려 좀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 그린푸드나 신세계푸드, 뭐 샘표식품, 오리온 이런 쪽들 어제 좋았던 음식료 내 종목군들이 선전할 것으로 나오고요. 실적이 좀 부진했던 쪽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4% 급락효과 받고 있고요. 실적 좋았던 하나투어나 아이마켓 코리아, S&T 홀딩스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밖에도 녹십자가 한 4% 정도 밀릴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LG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권입니다. 하지만 낙폭은 한 1.4%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죠. 지수 낙폭을 그래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서 710선 정도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종목도 어떻습니까, 위원님? 네, 삼성 LNS가 종가에 장 끝나고 어닝 공개했는데요. 작년보다는 81% 늘었습니다만 직전 분기로 30% 줄게 되면서 메르스 악재를 실제로 이제 확인해줬습니다. 시황으로요. 아주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요. 예상치가 거의 170억이었는데요. 50억 미달된, 그러니까 28% 쇼크 수준인 121억밖에 못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미수까지, 신용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좀 뭐 리스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삼성 LNS가 7% 급락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바이오 제약까지 좀 8월 4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다만 뉴욕에서는 유가에 많이 포커스가 또 맞춰졌습니다. 국제유가는 4% 넘게 4.1% 급락하면서 45달러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이로 인해서 에너지 업종 S&P의 에너지 업종 지수가 2%가량 밀렸습니다. 쉐보론, 엑슨모빌 전날도 실적 쇼크와 더불어서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어제도 이래서 한 4% 정도 추가적으로 밀리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유가 급락하면서 델타항공 등 항공주들의 움직임은 또 양호하게 플러스권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기술주들도 부진했던 그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눈에 띄었던 종목은 트위터였습니다. 5.6%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장 이후 최저 가격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용전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애플도 200일선이 깨지는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과연 기술주들 그리고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 시장에서는 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계 쪽에서의 환율은 오늘도 많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는 부진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가능성은 부각이 되고 있어서 달러 강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5원 20전의 상승 1172원 25전 선으로 최종 호가가 여계 쪽에서 나왔고요. 이러한 점들 반영되면서 원달러 환율 또 상승으로 출발하는 그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5원 넘게 급등으로 출발 나오네요. 현재 5원 10전의 상승 1171원 선으로 외환시장 출발된 모습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어제는 4일 만에 소폭 약세권의 움직임 펼쳤는데요. 오늘 소폭 역시 하락권의 움직임 이어나가면서 이틀 연속의 하락입니다. 0.4%의 하락, 2462엔 선으로 니케이 225지수 마이너스권에서 개장이 되면서 유가 하락 부분 좀 반영이 되고 있고 미증시가 내렸다는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너무도 좋게 일본 증시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들의 70%가 실적 호전을 기록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엔저의 그 움직임에 수출주들 그리고 내수주들도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크게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약폭은 제한적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시가는 0.2포인트 하락 241.0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0.15포인트가 오른 242.4포인트 선에 등락, 강보합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자, 개장 전에 나왔던 7월 CPI가 0.7% 이제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그 전달하고 유사하게 물가는 전개가 되고 있어서요. 유가 하락분에 대한 소비 증분 기대감들은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장에서 흐름들은 유사하게 우리 선물 쪽도 연관이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유럽 쪽에서 이제 그리스가 좀 많이 밀렸던 부분들, 그리고 S&P가 유럽연합의 신용 등급을 그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재료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선물 호가는 양호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0.2 정도 마이너스권에서 나왔다가요,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가는데 현재 0.40 플러스로 돌아서 있고요. 외국인이 550대약 정도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베이시스 괴리올 양호한 상황에서요, 프로그램은 비차익 위주로 해서 역시나 한 275억 정도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수급 괜찮습니다. 선물시장에서도 사고 있고 현물시장에서도 거래소 코스닥 모두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우위로 출발된 모습이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쪽으로 매수세가 잡히는 그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69억 원가량의 순매수 유가증권 시장에 대해서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좀 급락이 나온 가운데 오늘 반등 시세 이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부터 전체적인 시세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는 2007선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개장이 됐지만 지금 플러스권 반전 이뤄내면서 상승폭을 약간 더 키워놓고 있습니다. 양봉입니다. 3.46포인트가 오른 0.17%의 상승, 2011.95포인트 선으로 2010선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동시호가에서는 1% 넘게 떨어지면서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개장은 다릅니다. 시가는 역시 마이너스권에서 개장이 되면서 712선의 시가를 형성했지만 지금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약간 더 키웠습니다. 0.3%의 오름세, 2포인트가 오른 716선에서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다만 지수는 오르고 있지만 시총 상위주들 한 10위권의 종목 중에서는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이네요. 허 의원님, 시총 상위주들 살펴주시죠. 네, 자, 삼성전자 먼저 보겠습니다. 소폭의 하락인데요. 0.17% 정도 밀려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제의 반락 이후에 다시 오늘 상승 시도입니다. 1.2% 상승이고요. 동부하이텍이 이 종목이 올해 6,000원대부터 상당히 한 3배가량 급등해 있는데요. 오늘도 한 1.4% 정도 계속 중국에 대한 피인수 모멘텀 이런 부분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부품사들 오늘 환율 5원 정도 급등 출발하면서 전체적으로 호가 좋은데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 전자, LG전자까지 좋습니다. 자동차는 환율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요. 7월 판매가 내수 쪽은 견조했습니다만 수출이 워낙에 좀 안 좋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약세 흐름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한 1% 밀려 있고요. 현대, 위아, 모비스도 하락권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아차는 어제 한 4% 밀렸던 상황이라 소폭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송장비 내 같은 조선섹터 보시면 삼성, 대우, 현대미포 한 1%씩 바닥권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운송주에서는 유가 급락 나왔던 상황인데요. 이란 쪽의 그 시황을 보면 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 보이는 국면인 것 같아요. 또 중국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진 것 같은데요. 4%대 밀려나면서 최근 저점에서 이제 2달러밖에 안 남겨놨는데요. 45달러 수준 마감됐었는데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이 한 3.1% 정도 올라 있고요. 또 대한항공도 2%가량 상승권 나와 있습니다. 한진이나 현대상선, 한진해운까지 운송주 전반적으로 좋고요. 한전과 가스공사는 한 1%씩 되돌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던 정유화학 쪽에 유가가 밀렸습니다만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가 2% 정도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원인이 좀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나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 실적 부진과 연동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비스는 현재 4%가량 하락 출발 나오고 있고요. 어제 호실적 알렸었던 일진다이아도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반면에 메리츠손금증권은 연속성이 좀 있습니다. 1%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 실적 좋았던 아이마켓 코리아가 7% 급등입니다. 31,250원 선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하나투어도 어닝 잘 나왔는데요.
3.59% 올라서 17,300원 선, 그리고 S&T 홀딩스 같은 경우도 어닝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1.6%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많이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투어도 2분기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가 한 3.5%가량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S&T 모티브도 깜짝 실적에 지금 주가가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실적주들 움직임이 좀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 이야기가 됐던 항공주들의 강세도 역시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네요. 지금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지금 TA홀딩스가 한 3% 정도의 상승, 예림당도 한 3% 넘게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호가 조금 더 높여놓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이 화학 섹터 내 움직임은 좀 방향성이 조금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의원님, 지금 정유 섹터는 오늘도 조금 밀리고 있고요. 롯데케미칼은 지금 또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조선주들도 반등 시세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뭐 30달러 선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쪽은 그냥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 롯데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한 30% 정도 지금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0만 원 초입에서 이제 20만 원 초반이니까 거의 한 30% 깨졌는데, 거기에 따른 반발 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시황은 3분기까지는 약간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좀 그 충돌은 나오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 근데 뒤로 갈수록은 아무래도 좀 전체적인 시황을, 그 글로벌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분위기는 플랫 아니면 좀 밑으로 꺼지는 쪽으로 전체 시황은 나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 조율이 필요하겠고요. 오늘은 다만 이제 워낙에 많이 밀렸던 데 따른 반발 매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IT 쪽에서 반등 시세 나오는 그 종목군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SK하이닉스도 1%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 장중 고가를 높여놓은 그 상황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참 반갑네요. 지금 4% 넘게 아주 강한 시세가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도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21선 향해서 올라서고 있는데, 삼성전기도 괜찮고요. 이들 종목군들 이쪽으로 이제는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뭐 저희가 지나가는 말로 이제 2020년 동경 올림픽 앞두고 이제 시장도 좋고, 채권 쪽도 움직임이 조금씩, 그러니까 금리 부분, 그러니까 채권 시세는 안 좋아지는데 금리가 약간씩 0.2에서 한 0.45까지 올라간다라는 플로우들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좋아지면 환율이라는 게 이제 이종 통화 간의 상대적인 그 변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요. 엔이 마냥 약해질 수만은 없다라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환율 관련해서는 IT나 자동차 부품주들 완성차는 사실 아직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부품주들까지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LG 계열은 워낙에 고점에서 좀 많이 밀렸던 부분에서 거의 뭐 주가가 청산 가치로 봤을 때 0.6, 0.5까지 밀려있던 상황이라 일단 단발성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8월달 새로운 신작들, IT 부품업체들, IT 업체들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약간은 반영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실적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에 이제 2분기 실적 공개한 이후에 많이 밀렸던 부분들에 대한, 역시 이 종목들도 고점에서는 엄청 많이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뭐 반발 매수 정도로 이해하시면 단기로는 될 것 같고요. 환율 부분은 엔이 여기서 조금만 더 강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고, 우리가 더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상당히 수출주들한테는 좋은 모멘텀이 단기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이 백화점 쪽의 움직임 괜찮습니다. 지금 신세계가 4% 넘게 강한 시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현대백화점도 1% 넘게 오름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홈쇼핑 쪽에서도 GS 홈쇼핑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CJ 오쇼핑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고, 이 편의점 쪽의 움직임이 좋네요. 지금 BGF 리테일이 한 3% 넘게 강한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GS 리테일이 2.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특히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또 많이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롯데쇼핑은 오늘도 밀립니다. 롯데 이 그룹주들 경영권 분쟁에 어제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옵니다. 롯데쇼핑은 밀리고 있지만 롯데칠성, 롯데제과, 롯데케미칼은 지금 상승권의 움직임 또 나오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주가는 2015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상승폭을 약간 더 키우면서 장중 고가를 만들어내네요. 0.67%의 상승 4포인트가 오른 719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의 흐름 어떻습니까, 의원님?
네, 내추럴 엔도텍 먼저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 참 뜬금없네요. 중국 수출액이 나오면서 바로 아침에 점상한가 들어갔고요. 한 500억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시를 사실이면 공시를 빨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독 기사 나오고 나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가 지금 한 6천억 되는데 이게 내면 거래소에서는 빨리 이거 조회 공시라도 해서 해줘야지. 이게 워낙에 이제 기존의 투자자들을 약간 좀 실망시켰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단독 기사 하나만 가지고 지금 바로 상한가를 넣어놨는데 이거 빨리 공시를 거래소에서 보셨으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는 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 산성 LNS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예상보다 안 나왔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거래소 업종지수와 유사하게 200일선에 딱 걸려서 아침에 상승으로 다시 돌아서 있습니다. 고점에서 거의 50% 급락했던 상황이죠. 코롱생명과학이 저번에 고점에서 반토막 나고 나서 하루에 뭐 한 20% 올랐던 상황이 있는데요. 그저께죠. 거래일수도요. 오늘 산성이 그런 궤적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닥권에서 상당히 빠르게 지금 올라오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실적이 지금 예상치보다 좀 한 30% 덜 나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메디톡스나 뭐 코미팜, 코롱생명과학 이런 쪽이 약간 더 밀려나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 한미사이언스는 뭐 편입 이슈, 수급적인 재료 나오게 되면서 아침에 좋은데 MSCI 신규 편입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5% 올라 있거든요. 한미약품 따라서 좀 움직임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산성 LNS 쪽 연관해서는 화장품 쪽 섹터는 아모레나 뭐 LG생명 코리아나까지 세게 이쪽으로 붙여지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지금 컴투스나 뭐 NC나 이런 쪽도 움직임, 또 웹젠까지. 웹젠은 또 어제 많이 흔들려서 마감됐던 상황인데 아래쪽으로 많이 꺼졌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한 3% 정도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메이드는 그냥 보합권입니다. 액토즈도 그냥 보합권 나와 있고요. YD 온라인이나 뭐 조이맥스, 그다음에 컴투스, 게임빌 이런 쪽들로 소폭의 상승권이고요. 거래소의 NC소프트나 뭐 썬데이토즈, 아프리카TV가 한 1%씩 상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셀트리온이 그냥 뭐 주가는 정지돼 있는데요. 77,000원 선에서 그냥 보합권 형보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상승권역에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지표 시장에서 대형 IT주들이 또 선전하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도 보품주들의 움직임들 또 양호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옵트론텍, 멜파스, 인탑스, 뭐 KT바텍,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상승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실적주들 그대로 실적이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그 움직임인데요. 코텍이 실적이 괜찮았죠. 이 실적, 호실적과 더불어서 주가도 오름세가 한 2% 정도 나오고 있고 산성 LNS는 실적 실망감에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허윤님 실적주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지금 코텍은 조금 뭐 의외인 것 같기도 해요. 토비스 같은 경우랑 어떻게 보면 유사한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토비스는 아직 뭐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픈은 안 됐습니다. 저쪽이 이제 1분기에 원인이 안 좋게 되면 주가가 아주 뭐 급락했던 상황인데 코텍은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또 한 2.5% 올라서 16,050원 선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실적 셌던 것 치고는 오늘 아주 강하게 또 붙여지질 않는데 고점에서는 또 밀려서 좀 호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은 이제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별로 안 좋았던 상황에서 한 2% 남짓에서 그냥 등락 나오고 있고요. 이테크 건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어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오늘 한 1% 올라가고요. 삼광글라스 같은 경우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삼광글라스가 어제 급등 나왔었고요. 오늘은 한 1.4% 정도 소폭이지만 좀 밀려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종목들은 어제 엔터주들 흐름, SM이나 YG엔트가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양봉 만들면서 좋았던 흐름인데요. YG는 한 0.7% 좀 쉬어가는 반면에 SM 같은 경우는 0.1%, CJENM도 고점에서는 많이 밀려난 종목인데요. 오늘 1.6% 정도 상승으로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교육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 괜찮네요. 지금 뭐 대교나 디지털 대성, 에듀박스 이런 종목군들 한 1에서 3%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헬스케어주들도 오늘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모두 1%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운송주들 움직임이
그러면서 이 관련된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도 같이 선전하는 그 움직임이 또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형주 섹터에서는 시즌의 움직임이 여전히 좀 두드러지게 형성이 좀 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금 현재 4% 넘게 상승하는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게임주 쪽에서는 웹젠이 2.8% 정도 플러스권으로 오늘 4일 만에 반등 시세. 어제 그제 참 많이 어려웠던 그 종목인데요. 주가가 오늘 4일 만에 한 3% 정도 반등 시세가 현재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이 LED 쪽의 움직임 괜찮은데요. 서울반도체 1.5%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현재 양시장 모두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수도 이로 인해서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 건가요? 네, 자 외국인이 오늘 한 170억 매수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업종별로 좀 보겠습니다. 일단 화학 섹터 들어옵니다. 단기에 좀 워낙에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고요. 화장품 쪽도 같이 섞여져 있는데 같이 들어오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기전자나 IT 금융도 오늘 매수해주고 있고요. 제약 쪽도 한 20억 정도, 또 운송 장비도 한 20억 들어옵니다. 기관 쪽도 오늘 사는데요. 펀드 플로우는 거의 최근에 한 10거래일인가요? 연속해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사는 쪽은 서비스하고 전기전자, 유통, 또 금융, 운송 장비 매수 들어옵니다. 반면에 건설 쪽하고 섬유병 매도고요. 외국인은 단기에 좋았던 전기 가스 쪽에 대해서 한 30억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일단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들어오는데요. 역시 외국인 화학 섹터 매수, 역시 화장품 계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나 제약, 유통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제약주, IT,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외국인 기관 사는 쪽이 화장품, 제약 이쪽을 조금 쏠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참고상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LG 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쪽으로 매수에 조금 더 집중시키고 있고요.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MSCI 편입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4일 만에 반등권 4.9% 정도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중계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